코오롱 생명과학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코오롱 티슈진을 둘러싸고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상장 폐지 실질심사 다음 달 19일 전에 결정될 거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코오롱 생명과학은 너무 섣부르게 인보사에 대해서 취소를 한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된다 하면서 좀 뭔가 좀 강하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인보사 사태에 관련해서 형사 고발장을 제출했다라면서 주가가 오늘 뭐 15%까지 올랐다가 좀 빠졌다가 다시 좀 7%대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거든요.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대부분 손실 중이시겠지만 또 저가에서 잡아가지고 네. 좀 사태를 지켜보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저가에 잡으신 분들 참 강심장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 있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왜 샀어요? 라고 했더니 이제 좀 바닥인 것 같아서 조금만 먹고 나오려고 했는데 정말 이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많은 분들의 네. 피눈물이 번복된 그 상태에서 또 수익을 내시니까. 왜 샀어요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안 친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거나 뭐 이러신 분 같네요. 친한 사람이어서 왜 샀어? 그러니까. 라고 물어봤을 텐데 어조가 좀 다르죠. 왠지 그렇게 친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사람 같아요. 저는 코오롱생명과 코오롱티슈진 사태를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 이제 셀트리온이란지 삼성 바이오시를 보게 되면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이런 강국이 돼가게 되면서 이제는 조금 제약 쪽에 신약 쪽에서도 강국이 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안타깝네요. 이게 지금 허위 자료 제출이란 얘기가 결론이 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에 대한 오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속이기 위해서 사술인 거죠. 그러니까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해서 확정을 짓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연골세포가 아니고 신장세포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액 말고 이액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액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료 제출에 오류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 사측이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해서 확실한 입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식약처 같은 경우는 고의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법률적인 용어로 봤을 때 그 형법에서 재성립 요건에 여러 가지가 뭐 위법성 조각사유라든지 고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고의 부분에서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 제출에서 그러니까 이 자료가 허위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이거를 알았다면 고의가 되는 거고 몰랐다면 과실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가장 좋은 건 지금 어쨌든 상장 유지가 되고 인보사가 허가 취소가 안 되려면은 과실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자료 제출에 대해서 내가 몰랐다, 이런 얘기 있었는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가야 조금 유리하게 전개가 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 제출에 대해서 몰랐다는 부분들 입증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식약처나 검찰 쪽에서는 고의로 판정을 짓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의가 있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오롱 티슈진이나 코오롱 생명과학은 분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적절하게 입증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코오롱 티슈진은 뭐 상패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코오롱 티슈진 4년 연속 적자잖아요. 그러면 일단 상패 실질심사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또 적자가 나게 되면은 5년 적자가 나게 되면은 상장 폐지 실질심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지금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인보사 외에는 매출이 발생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상패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뭐 상패가 되는 것도 되는 거지만은 우리가 예전에 중국 고점 사태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에서 신뢰가 많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러니까 코오롱 생명과학을 떠나서 코오롱이란 그룹은 제가 봤을 때는 신뢰를 잃었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예전에 내추럴랜드 때 기억나죠? 그쵸. 백소. 그거 무죄로 판결 난 거 알아요? 네, 근데 저도 엄마 거 그거 환불했어요. 그죠? 네, 그다음부터 백소 뭐 이런 거는 쳐다도 안 보게 되고. 그러니까 찝찝하잖아요. 그쵸. 괜히. 근데 그 무죄 판결 난 걸 모르죠? 알아요. 알아요? 네. 그러니까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결국 신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가 깨져버리게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내추럴엔더텍처럼 신뢰를 현재 잃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 반등은 나오기 힘들다고 봐요. 오늘 뭐 7%가 올랐다, 7% 오른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7%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주가가 또 상승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전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코오롱 생명과학이나 코오롱 티슈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상표만 되지 마라. 뭐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다면 언젠가는 회복이 되겠지.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장기 투자 이게 될 수밖에 또 없는 미국에서 거죠. 임상 3상이 6월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코오롱 티슈진과 생명과학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혹시라도 미국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식약처에서 뭔가 번복을 하지 않을까? 아니요, 지금 국내보다 미국이 더 깐깐해요. 한 예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상을 진행하게 되면 2상까지 진행을 하면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란지 글로벌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이 진행이 돼야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냐면은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서 확실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3상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준이 국내보다는 미국이 더 깐깐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이 신장세포에 대한 어떤 입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 국내에서 입증을 못한다는 건 미국에서 입증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상 3상이 취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도 그 신약에 대한 가치 인정을 임상 2상이 아니라 임상 3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임상 1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다수의 환자, 완쾌된 환자, 거의가 완치가 확정된 환자한테 투여를 해요. 그래서 이 약에 대해서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드리자면은 혹시 지하철 타고 가다가 이거 붙어 그거 있잖아요. 봤죠? 네.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임상 1상이에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한테 투여를 해서 이게 합병증인지 부작용이 없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안전성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많이 주는 거예요. 조금 솔깃하면 안 되겠네요. 네, 설계타는데 그래서 안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거기서 잘못되면 이제 목숨까지 위태하거든요. 그래서 임상 1상에 그렇게 진행을 해요. 근데 임상 2상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죽어가는 사람, 회복 불능의 사람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게 되면서 안전성 더하기 효능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효능이라는 게 완치가 아니라 적어도 여기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준 정도로 테스트해요. 그래서 더 이상 상황이 악화가 되는 걸 막아준다라는 것만으로도 효능이 있다고 판단해서 국내에서는 2상까지 진행을 하더라도 이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3상을 가는 게 이제 다수의 이제 초기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이게 완전히 효과가 있는지 효과성에 대해 입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거의 10년이 걸려요. 그래서 다수의, 그러니까 거의 뭐 가망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 병이 진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국내고, 다수의 이 병이 걸려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효능을 입증하는 거, 완치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것이 3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신뢰가 3상이 더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 같은 경우는 3상까지 진행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상까지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기준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바뀌어가지고 조금은 검증을 조금 더 확실히 하는 게 좋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인보사 같은 사태가 앞으로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관절 연골세포잖아요.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는 그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똑같이 어찌 보면 무릎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는, 무릎이라는 어떤 한 부위만 보게 되면 똑같이 연골 재생 세포거든요. 그래서 연골 재생 세포 치료제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제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메디포스트라는 기업이 저는 수혜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출시가 됐을 때 저 논현동에 있는 무슨 고도일 병원이나 있어요. 거기서 시술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사람이 걸었어요. 완쾌가 됐거든요. 근데 그 독감 주사약 보면 요만한 주사액 있잖아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보험 처리도 안 되게 한 병에 500만 원 했어요. 지금은 가격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싼데 아마 이게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가격이 좀 다운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메디포스트라는 기업이 일단은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인버사 사태로 인해서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 그래서 주가가 안 갈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수혜주를 찾게 된다라면은 메디포스트 일단은 보게 될 것 같아요, 저는.